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그젯밤에 깜짝 놀라셨죠? 선물 롱 포지션을 그냥 몽땅 털어먹었습니다. 참 독한 것들이죠.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차트는 그래도 깨지지 않았고, 그래도 51선 지지를 받고 41,000불에서 반등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43,174불. 제가 그제 저녁에 갑자기 하라고 하길래 멤버십 회원분들께 또 줍줍이란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41,000불에서 반등이 나올 거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와중에 또 줍줍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참 양면성이 있죠. 양면성이. 누군가는 불안해하지만 또 그 누군가는 그때 그냥 순간 꽤 많은 이익을 취하죠. 리플도 거의 700원까지 빠졌고 지금은 790원, 에이다도 645원까지 빠졌는데 지금 761원. 참 재밌죠. 어쨌든 이평선이 깨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또 하락을 예측한다면 상승을 시키겠죠. 쇼충이들 털어먹기 위해서 롱충이들 털어먹고 쇼충이들 털어먹고. 하락의 이유는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매트릭스 포트라는 회사에서 SEC 승인 거부 날 것 같다란 신호를 보냈죠. 그와 동시에 그냥 비트코인이 쭉 빠졌지만 뭐 그닥 많은 하락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놀라셨죠? 알트코인들은 그나마 얼마 오르지도 않았는데 비트코인은 8% 정도 빠진 것 같은데 알트코인들은 거의 쭉쭉 빠져버렸죠. 참 돈 빼먹기 쉬운 스페이스죠. 누군가는 그 권력과 그 정보력을 가지고 돈을 우습게 버는 것 같습니다. 특히 선물 시장은 정말 위험성이 크죠. 그래서 언제 어떤 형태로 호재를 뿌린다든가 악재를 뿌린다면 정말 순식간에 삭제되는 돈들이 되겠죠. 다시 한번 또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특별한 재주가 없는 분들, 모든 분들이 그런 분들이죠. 그냥 지금은 현물 거래가 훨씬 더 안전하고 수익성이 좋습니다. 내가 마이너스가 많기 때문에 한 방에 그냥 해결을 하려는 그런 욕심 자체를 버리세요. 날고 기는 차티스트, 트레이더들 다들 선물에서 망해 나갑니다. 그건 뭐 주식도 마찬가지죠. 주식도 암호화폐는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하락과 상승을 반복을 하지만 여러분들 주위에 주식 해가지고 돈 버신 분들 있습니까? 제가 아는 거의 99%는 거의 다 물려있죠. 그분들도. 심지어 증권회사 임원들도 그렇게 큰 재미를 보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2020년의 흐름을 그대로 유지는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평선도 깨지지 않았고, 참 요 그림을 완성하기가 참 어려운데 빼먹을 거 다 빼먹고, 그들은, 나쁜 놈들은, 썩을 놈들은 다시 또 비트코인을 현란한 손기술을 가진 운전수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제 저녁 비트코인의 하락을 야기시킨 그 데이터를 살짝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지한, 제가 뭐 영상을 통해서 여러 번 이야기 드렸던 비트코인 고래, 비트메인의 CEO, 그리고 그제 저녁 비트코인 하락을 야기시켰던 매트릭스 포트, 우지한이 이것 또한 공동 창업자죠. 그리고 지금 전세계 비트코인 채굴장 또한 우지한의 손이 뻗지 않은 곳이 없죠.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요겁니다. 요거 우지한의 비트코인 보유량, 비트메인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갖고 있죠. 어쨌든 우지한은 매트릭스 포트의 공동 창업자이기도 하지만 기술 분석가들이 이야기를 했던 비트코인 ETF 요번에 승인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 데이터를 굉장히 우호적으로 동조했습니다. 그래서 우지한은 시장 변동 속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매트릭스 포트의 비트코인 ETF 분석을 지지한다. 추측이죠. 추측. 확정이 아니라 그 누구도 모르죠. 우지환과 블랙록이 연계됐을 수도 있고 우지환과 SEC가 연계됐을 수도 있고, 이번 하락을 통해서 어쨌든 그들은 한 번 더 선물 롱 포지션들을 완벽하게 정리를 했죠. 한두 푼도 아니고 제가 보니까 6억 5,500만 달러 정도 청산이 됐어요. 어쨌든 우지한이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합니다. 매트릭스 분석가의 독립성을 강조하면서 그들은 경영진의 영향이나 간섭을 전혀 받지 않는다. 책임을 회피하겠죠. 또 이제 1월 10일 SEC에서 어떤 발표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발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우지한, 그리고 이런 광경들을 지켜본 커뮤니티에서는 이 보고서 하나가 시장 조작 계획의 일부라고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어쨌든 매트릭스 포트의 분석에 의하면 SEC가 1월에 ETF 신청을 거부하고 최종 승인을 2024년 2분기로 미룰 거라는 예측의 보고서. 어쨌든 이 보고서 한 장의 비트코인을 7% 정도 하락을 시켰고 45,000달러에서 정확히 41,000달러 51선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 답은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털어먹을 것 다 털어먹고 또 상승을 시키는 거죠. 우지한이 관여를 안 했겠습니까? 블랙록이 관여를 안 했겠습니까? 또 시장에 악재를 뿌려서 누군가는 던지지만 그 던지는 비트코인을 또 누군가는 계속해서 줍줍을 했겠죠.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는 비트코인 탄생 15주년이었죠. 제가 영상에서 비트코인 백서 그리고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철학, 비트코인 창세기 블럭, 제네시스 블럭 안에 들어있는 사토시 나카모토의 비밀 메시지 뭐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죠. 그리고 저의 첫 영상 비트코인을 이해하기 전에 꼭 봐야 될 신문 한 장이라는 영상을 여러분들 다 보셨죠? 그 영상을 꼭 저는 추천드립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 제네시스 블럭 안에 넣어놨던 비밀 메시지가 그날 The Times라는 영국 신문 똑같은 내용이 실렸다는, 그래서 참 많은 궁금증을 낳게 한다는 그 영상 꼭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어제는 비트코인 15주년 영국 은행 구제금융 세계 넣은 제네시스 블럭 생성, 그 비밀 메시지의 내용은 뭐 아시겠지만 두 번째 구제금융에 맞닥뜨리게 될 영국 신문이니까 영국의 재무부 장관, 그게 맞겠죠. Chancellor on the brink of second bailout for banks. 요 내용이 그대로 비트코인 창세기 블럭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 사토시 나카모토는 그 이야기를 써놨을까요? 그거는 비트코인 백서 영상을 보시면 그대로 제가 설명을 해놨고 영상 중에 여러 번 이야기 드렸죠. 어쨌든 사토시 나카모토의 2009년 1월 3일 그의 예측대로 작년 미국에서 전통 금융회사들이 파산을 했고 두 번째 구제금융을 시도했었죠. 비트코인 백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죠. 사토시 나카모토의 철학 이야기를 하는 유튜버도 저밖에 없지 않나요? 참, 그러고 보면 제가 좀 꼰대이긴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어떤 산업군이든 어떤 컨텐츠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기본, 본질 이런 거거든요. 어떻게 1 더하기 2를 모르는데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비트코인 15주년이 어제였다는 거, 그리고 그게 무엇라고 지금 전세계 모든 사람들을 달달 볶고 실망과 희망, 좌절과 욕망을 가져다 주는 자산군의 한 형태로 점점 진화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비트코인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걸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리고 XRP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걸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유튜브 영상을 3년이 넘게 진행하는 저로서도 아직까지도 정확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죠? 과연 이게 뭘까? 하지만 어제 영상에서도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2024년에는 비트코인이 인류에게 준 블록체인 기술이 결국 상용화가 될 거다. 그 상용화가 되는 그놈이 과연 누구인가? 그리고 어떤 형태로 어떻게 세상에 뿌려질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여러분들도 어쨌든 암호화폐에 투자를 했고 지금 제 영상을 듣고 계시지만 꼭 한번 비트코인 백서가 무엇인지, 블록체인 기술은 어떤 건지, 그리고 비트코인이 어떤 식으로 생성이 되는지 꼭 한 번쯤은 보시면 재밌지 않을까요? 그래야만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도박을 하고 있는지, 투자를 하고 있는지 잘 머릿속에 인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는 모든 내용의 근원은 결국 비트코인 백서입니다. 자, 이 기사도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리플은 2024년 올해 1조 5천억 달러의 IT 서비스 지출이 예상되는 가운데 IT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다. 선도적인 암호화폐 결제 회사인 리플은 IT 시장 침투에 대한 전략적 초점을 강조하는 새로운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이야기를 드렸죠. 금융기관들과의 파트너십이 끝나면 금융기관의 목매는 기업들, 특히 빅테크 기업들, IT 기업들이 XRP 프로토콜을 이해하고 참여를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죠. 결국 금융 인프라가 바뀌면 전 세계 모든 시스템, 돈이 돌아가는 모든 시스템,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돈이 지불되는 모든 시스템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리플은 1조 5천억 달러의 투자, IT 서비스에 대한 글로벌 지출 2024년 리플 페이먼트를 통해서 이 지출의 상당 부분을 이제 리플이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점점 이제 확장이라고 언급하기에는 너무나 왜소하고 세계 시장 전체를 먹으려고 하고 있죠. XRP 레저라는 그 프로토콜 하나로 모든 인터넷망 안으로 침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리플은 기업이 더 광범위한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확장을 모색하는 IT 공간의 전개 상황을 또 한 번 언급을 했다.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IBM 그 외 여러 플랫폼들이 있죠. 이제 그들이 XRP를 받아들여야만 우리들이 원하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제가 원하는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리고 그 모든 광경들을 지켜본 미 정부는 특단의 특별한 선택을 하겠죠. 그 선택이 뭔지는 잘 아시죠? 자, 이런 IT 기업에 대한 기대는 시간대, 은행 마감 시간 또는 공휴일에 관계없이 24시간 365일 운영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 굉장히 큰 문제였죠. 결제 회사들, 기업들이 오래된 레거시 금융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었고 처리 속도에 대한 문제점들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죠. 쓰지 않을 이유가 1도 없죠. 전 세계에 깔려 있는 메이저 금융 회사들이 이미 XRP 리플을 선택했다는 확장성, 인프라 이런 것들이겠죠. 어쨌든 리플의 다음 타겟은 IT 기업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리플은 국제 IT 서비스 제공업체가 암호화폐를 활용해서 결제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는 포괄적인 가이드까지도 발표를 했다. 블록체인 기반 솔루션이 고정 환율을 유지하면서 3초 이내에 두 통화를 연결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고 언급을 했다. 저도 이제 구글에서 광고료를 받는데 분명히 구글은 보냈다고 하는데 공휴일이 끼면 5일, 6일, 빨리 오면 3, 4일 정도 걸리더라고요. 제 통장에 찍히는 게. 그 이유는 해외 송금은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공식적으로 거쳐야 되는 곳들이 6곳을 거쳐서 들어오기 때문에 시간이 늦게 걸리죠. 그리고 수수료 어떻게 할 겁니까? 6곳을 거치게 되면 그곳에서 계속해서 삥을 뜯어가겠죠. 이제 이런 것들이 사라진다는 거죠. 갈수록 인터넷망 안에서 거래되는 결제 대금들은 증폭되고 그리고 소비자들은 더 빠른 즉시 결제를 원하고 그리고 소액 결제가 많아짐에 따라서 과하게 책정된 수수료 이런 것들이 부담스럽다는 거죠. 지금 당장 리플 XRP 프로토콜을 전 세계 모든 국가, 전 세계 모든 기업에서 활용을 하게 되면 연간 전략되는 돈이 1,000억 달러 정도를 세이브할 수 있다는 그 보고서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고정 환율을 유지하면서 5일, 6일 걸렸던 거래들이 3초 안에 모두 끝나버린다. 결제 리더의 97%가 향후 3년 내에 결제 속도를 암호화폐가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리플 XRP가 사용되어야 되는 이유는 너무나 차고 넘치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전통 금융, 레거시 금융에서 새롭게 뭔가를 받아들이기에는 부담스럽기도 하겠죠. 그들 또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앉아서 돈이 돌아가는 그 회전판 안에서 너무나 편하게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증거이기도 하겠죠. 리플 페이먼트를 사용하게 되면 사전 자금 조달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 돈을 굳이 쌓아놓지 않아도 된다. 언제 어떤 놈이 어디에서 어디로 돈을 보내라고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들은 사전 자금 조달이 필요했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 결과적으로 IT 서비스 제공업체는 이전에 묶여있던 자본을 다른 비즈니스 영역으로 전환을 해서 재정적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돈을 굳이 묶어놓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여유 자금이 있다면 충분히 다른 곳으로 전환해서 또 다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게다가 리플은 블록체인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도 통합 프로세스를 단순화한다고 주장을 한다. 기업은 사용자 친화적인 단일 API를 사용해서 리플 페이먼트를 기존 결제 인프라에 통합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 드렸지만 암호화폐는 암호화폐 회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나온 것들이 아니다. 이 블록체인 기술은 결국 전통 산업군들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러려면 그들에게도 먹거리를 주어라. 너무 SEC 공격하지 말고 자존심 상하게 하지 말고 잘 쎄쎄쎄 해야만 한다. 근데 뭐 리플렉스RP 같은 경우는 작년에 데이터가 많이 떴죠. IMF, 스위프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전 세계가 인정하는 공공기관에서 계속해서 리플과 파트너십 관계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그제 놀랐던 마음은 약간 추스리시고 다시 한번 오늘 또 원화책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비트TV는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구독자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XRP 비트코인을 통해서 백만장자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